자, 이번에는 관계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산업에서 모든 거래 관계 중심에는 고객이 있고, 또 그 기업과의 서로의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판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케팅 전략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이 있고, 또 최종 목적 또한 고객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관계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관계 마케팅의 특징은 뭐냐? 릴레이션십이죠. 릴레이션, 그러니까 서비스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인간 간의 상호작용, 관계죠, 관계. 따라서 이 관계 마케팅이라는 것은 고객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고객을 보호하는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창출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해주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마케팅을 우리는 관계 마케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관계 마케팅의 목표는 고객 충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로열티죠. 충성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고객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충성 고객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 충성도는 제품 충성도나 또는 브랜드 충성도라고도 말합니다. 관계 마케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적 고객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또 그들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고객 충성도에 따라서 마케팅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충성도가 형성된 고객은 다른 경쟁 회사의 제품에 쉽게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익숙한 그 자기의 제품들을 반복해서 구매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고객 충성도 이제 단계 이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서스펙트, 잠재 고객이죠. 아직 이제 그 구매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구매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잠재 고객이라고 하고, 가망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거나 또는 관심이 있지만 아직 구매하지 않은 사람, 구매할 가망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트라이얼 바이어스, 신규 고객입니다. 이거는 시험적으로 이제 제품을 처음 구매한 고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피트 바이어, 반복 구매죠. 제품을 다시 구매하면서 그 제품에 대한 신뢰를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구매 고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죠. 고정 고객 또는 이제 단골 고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자꾸 이제 우리 제품만을 반복해서 구매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애드보키트, 옹호 고객입니다. 상품의 그런 지속적인 그 구매를 넘어서 그 상품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홍보까지 해주는 그런 고객이 바로 이제 옹호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관계 마케팅 혜택인데요. 관계 마케팅은 그 회사와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업에서는 그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고객이 많아지고 고객이 만족도가 높으면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많이 또 구매하기 때문에 수익이 증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걸로 인해서 홍보 효과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익도 증대가 되고 이익이 많이 나고 홍보가 되고 막 그러면 더욱더 좋은 서비스 품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고객은 어떤 또 혜택을 받게 되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한 기업을 계속 이용하는 그런 경우에 또 장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단골 고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또 기업마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고정 고객이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전적 혜택이죠. 아무래도 이제 좀 싸게 여러 가지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또는 뭐 쿠폰을 제공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 대우를 해주죠. 그런 그 단골 고객들에 대해서는 VIP 고객으로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안심을 하게 됩니다. 처음 이용한 것보다 자주 이용하고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구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관계 마케팅 전략인데요. 이 관계 마케팅은 고객이 가치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기업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더욱더 좋아한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고객을 유인하는 것보다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 마케팅 전략의 유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한테 제시를 할 것은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고객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입니다. 대부분 요즘 이제 기업들은 이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구축을 하고 또 그것들을 자꾸 정보를 쌓아가면서 활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고객이 그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이제 기록해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객의 정보를 기업 내부의 DB 시스템에 정보화하고 DB화해서 그 정보로 고객과 접촉하고 또 고객 만족을 실현시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입니다.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은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또 구매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 회사 제품의 구매 빈도를 더욱더 높이는 그런 마일리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제 이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뭐 상용 고객 프로그램, frequent traveler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들은 자체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비스 보증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해서 품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AS를 해준다든지 또는 뭐 리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죠. 서비스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는 서비스 보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비스 불만 보상 제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환불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용 발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서비스가 문제가 있을 때는 환불해 주거나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조 서비스 확대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서비스 기업들은 고객에게 어떤 본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경쟁력을 갖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고유 서비스 외에 보조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해 주거나 또는 확장시켜 나가서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서비스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조 서비스는 또한 그 상품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호텔이나 또는 항공사 뭐 이런 데서 서비스 같은 것들을,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경우,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고객 불평 처리입니다. 고객 불만족 또는 이제 불평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처리해주고 또 서비스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객 불평은 이제 고객이 언제나 서비스에 만족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불만족한 고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왜 불평을 하는지 이해를 하고요. 또 고객은 기대하는 가치보다 지불 금액이 더 크게 느껴질 때, 가성비가 낮다든지, 약간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또는 만족 수준이 기대하는 거에 미치지 못할 때, 불만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로 이제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고객의 불평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단서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경우에는 그 원만하게 그걸 잘 해결하게 되면 또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또 이제 구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전 효과는 입으로 전달되는 그런 그 소문이죠. 이런 것들이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 실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서비스 회복, 서비스 리커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비스 회복 그 노력은 고객 만족에 중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서비스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불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고객에게 감성적으로 공감을 또 갖고, 또 그걸 신속히 해결해 주거나 사전에 차단하거나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해결이 되면 또 인사를 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마케팅이 있습니다. 디마케팅은 이제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우수 고객과는 건실한 그런 관계를 장기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불량 고객, 블랙 컨슈머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마케팅이란 말은 디크리스와 마케팅을 합해놓은 겁니다. 디크리스, 낮추고 나쁜 손실을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이 디크리스죠. 즉 기업의 그 수익이
수익률을 낮게 하거나 손실을 가져다 주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고객의 수요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그런 마케팅 활동을 디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고객 이제 불만 관련해서 이제 확산 그 경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만 고객은 대부분의 경우는 침묵을 많이 지키게 되는데 기업에 직접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한 3분의 1은 뭐 나쁜 소문을 내거나 험담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전달하는 이런 확산 경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CRM이라고 하는데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입니다. CRM. 기존 고객의 유지가 기업 성과 향상에 의해서 결정적인 그런 공헌을 하게 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1990년대 이후에 크게 주목받고 있는 그런 마케팅 개념이 바로 이제 CRM,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제 CRM 활동이 고객 애호도를 향상시키고 또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재무성과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이윤을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무성과를 향상시켜 주는데 더욱더 기여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CRM의 개념은 뭐냐? CRM에 대한 개념에는 이제 기업 경영 프로세스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고, 또는 경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CRM을 이제 경영 프로세스라고 보는 관점은 고객 지향을 핵심으로 하는 마케팅 개념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업과 고객 그 당사자가 장기적인 거래를 통해서 감정적인 유대를 형성하게 되면 고객 애호도와 또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의 유지 같은 그런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 프로그램으로 보는 경우, 경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보는 그런 측면에서는 고객과의 관계는 감정적인 유대가 없이 전적으로 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고객의 과거 구매 행동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을 이제 경영 프로그램으로 보는 CRM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CRM과 관계 마케팅은 어떤가? CRM은 고객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를 고객 중심으로 정리하고 통합해서 고객 활동을 개선해주고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이는, 개선하는 경영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CRM은 고객 지향성과 또 관계 지향성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기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 마케팅의 경우에는 마케팅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CRM은 고객과의 관계 지향적 노력이 더욱더 확대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케팅에서 그러면 차지하는 CRM의 비중은 어떤가? 자,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CRM의 중요성이 더욱더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또 CRM이 마케팅에서 차지하는 그런 위치에 대한 그런 것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CRM이 마케팅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CRM의 성공 전략은 뭐냐? 기업은, 회사는 이 CRM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CRM의 실행 여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CRM을 이제 실행하기로 결정을 하면 고객을 유치하고 또 고객을 유지하고 또 평생 고객으로 삼는 그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고객 유치 단계에서 전략 요인입니다.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우수한 고객에 대한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고객 정보가 더욱더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고객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의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고객 집단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또 고객 집단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CRM의 성공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고객 유지 단계에서의 전략 요인, 아까는 유치 단계고 이제 유지 단계죠. 유지 단계.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구매 성향을 분석하고 고객 접점을 관리하고 정보를 관리하고 피드백까지 하는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평생 고객화 단계에서의 전략 요인이 있습니다. 평생 고객을 삼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관리를 통해서 교차 판매 또는 상향 판매. 이건 뭐냐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회사는 다양한 판매 기회가 생기게 되죠. 그럴 때 이제 CRM을 통해서 판매 기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요한 고객 행동을 의미하는 그 이벤트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이벤트 분석을 해서 고객이 필요하는 그 시점에 교차 판매나 또는 상향 판매, 크로스 셀링이나 또는 업셀링의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차 판매는 어떤 품목을 구입한 고객에게 구입할 그 가능성이 있는 다른 품목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향 판매는 보다 고급 품목을 권유해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고객 가치에 따른 이제 고객의 분류 사례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치 있는 고객과 가치 없는 고객, 또 경쟁사에 유혹당하기 쉬운 고객과 유혹에 관심이 없는 고객, 이거를 이제 분류해서 고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가치 있는 고객인데 다른 경쟁사에게 유혹당하기 쉬운 고객, 이게 1번. 그 다음에 가치가 있는 고객인데 다른 경쟁사 유혹에 전혀 관심이 없는 고객, 2번째. 그 다음에 3번은 가치 없는 고객이고 다른 경쟁사의 유혹을 쉽게 받는 고객. 그 다음에 4번째는 가치 없는 고객인데 경쟁사의 유혹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고객. 이런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네 가지 그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1번에 속한 집단은, 그러니까 가치 있는 고객인데 다른 경쟁사 유혹을 쉽게 받는 그런 고객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가 있고 다른 경쟁사의 유혹에 끄떡없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지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 없는 고객인데 다른 경쟁사에게 유혹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고객은 다른 경쟁사로 떠나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손해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가치 없는 고객인데 다른 경쟁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치 있는 고객이 되도록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경쟁사에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또한 고객 관리 하나의 또 팁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내부 마케팅과 관계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굉장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또 코로나19도 아직도 다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 다 적극적으로 다 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말고사는 다음 주 강의까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제 변별력도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시험을 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해서 여러분에게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이제 중간고사 과제 이후 부터 다음 주 수업까지 해서 기말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바이.